자,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55, 55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한일병원에서 심혈관 중재 시술을 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. 심혈관 중재학회에서 홍보 및 정보위원회에서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.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를 거치나요? 네, 환자가 119로 실려오는 전벽 심근경색 드라마나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일단 그 119를 타고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의료진이 도착하자마자 이 중재 시술방 거기서 보통 팔목을 이용하거나 사타구니에 톡톡 튀는 이 동맥이 튀어나온 부위로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.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술을 진행하는데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체류 기간 한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. 퇴원할 때 처방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90% 이상은 먹는 치료에 의존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는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주사 치료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집에 가시게 됩니다. 처치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이 재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네, 콜레스테롤 중에 LDL이라고 로우 덴시티 쪽 이제 파티클이 아주 작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건 혈관 벽에 침착을 하게 됩니다. 꼭 화산이 있는 것처럼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게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빵 터지게 되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. 그러면 이제 혈관이 먹여 살리는 근육이 다침으로 해서 심근경색이라는 명칭을 얻은 건데 이 화산이 폭발한 것은 찌꺼기를 걸러내고 긁어내고 녹여내고 그다음에 이 위에 스텐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베개통을 해서 끝까지 이제 혈류가 잘 흐르는 걸 확인하고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화산이 이런 환자한테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. 치료가 잘 된 이 스텐트로 누른 혈관 외에도 여러 가지 잠재적인 화산이 많다는 게 그게 하나의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. 즉 원인 질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작은 파티클로 구성된 LDL 콜레스테롤 치료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심근경색이 재발을 하면 위험성이 더 커지는 만큼 애프터케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애프터케어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? 네,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된다.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 숫자까지 얘기한다면 55. 자,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55, 55. 이 심근경색은 사실 혈관 질환의 끝입니다. 혈관 질환의 제일 심각한 형태로 발전을 한 거고 다른 부에도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55라는 수치까지 낮추기 위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2013년에 의사들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 제공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치료 방법이 스타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굉장히 좋은 스타틴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5라는 수치까지 내려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 있었죠. 스타틴이라는 게 간 대사를 억제해 주는 건데 4분의 1은 장에서 흡수하게 되는데 그 장에서 흡수를 막아주는 약을 같이 개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포함해서 선택을 하면 50% 이상까지 콜레스테롤 떨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요. 그래도 55라는 수치는 사실 접근하기 힘들지 않았나 싶었는데 정말 획기적인 약이 개발됩니다.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주사를 맞게 되면 정말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수치로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모니터링 지표로서 55를 충분히 저희가 이제 보고 타겟팅할 수 있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첫 1년간 그 의사와 만남을 갖고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게 되고 약 처방 받은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두세 번 방문했는데 피 검사를 하게 된다. 그럼 뭘 물어보셔야 되냐? 딱 찍어서 저 LDL 얼마입니까? 라고 물어보시면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서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. 그게 55에 못 미쳤다면 여러 가지 약제 단계를 올려가면서 여러분의 수치에 맞출 수도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주사 치료제 그런 치료를 새로 소개하실 가능성이 있고요. 세 번째는 결국에 이제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된 게 이제 환경적 요인 몇 가지는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저는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이 흡연입니다.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. 페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운동이면
어떤 거는 상관없습니다. 다만 심장이 좀 쉬어야 되는 기간에 너무 급격한 운동, 목표를 너무 높이 세우지 마시고 산책만 많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마다 조금 생각하시는 게 다른데 뭐 아주 큰 논문에서 소개된 거는 지중해식 음식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지중해식 음식은 올리브 오일이나 뭐 아보카도 오일이나 그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. 저도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편인데요. 콜레스테롤 의외로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대비해서 약제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. 처음에 약물 치료를 절대적으로 신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지금 퇴원 1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킹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. 보통 심근경색이 생겼던 환자들은 얼마 주기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나요? 일주, 2주 내에 한 번 오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한 달 정도 뛰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. 한두 달 정도 후에 LDL 콜레스테롤을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못 미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주사 치료나 용량 조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.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는 정상인데 언제까지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됩니까? 뭐 답은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. 평생이고요. 제가 심근경색에 걸리면 병원에 안 가거나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거든요. 그런데도 안 가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. 예, 의외로 많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조금 이전과 많이 틀리다는 걸 경험하는데요. 사실 뭐 일이 바쁘다던가 특별한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하자 그때 왔는데 심전도가 변해 있다든지 심장 근육 움직임이 좀 변했다든지 심장 크기가 커졌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오시기도 합니다. 흔히 말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이 심장 통증하고 아주 비슷하게 느끼고 구별을 못합니다. 그래서 사실 조금 검사나 여러 가지 다른 그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. 그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 위험 단계에서는 사실 무증상입니다. 그래서 내가 혈압이 뭐 180이 됐던 뭐든 아주 예민하지 않거나 그런 분은 모르는 분도 많고요. 콜레스테롤은 더더욱이 모릅니다.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. 조금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살아야 될 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.